집중 인터뷰. 호남 내에서의 이 개혁 정당들, 여러 야당들의 어떤 통합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 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게 이 보수 대통합 이야기입니다. 이 보수 대통합을 추진해온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통합신당에 대한 또 기본 골격을 공개를 했는데요. 과연 이 보수 대통합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총선에서 이 파괴력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킹핑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보수 지금 4분 5열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선이나 이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보수가 나누어져 있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현재 등록된 정당이 39개 정당입니다. 네. 잘못하면 이 39개 정당이 총선에 다 이 투표용지에 게재될 수도 있는데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네네. 그중에 보수 성향의 정당들을 제가 세어봤더니 물론 정강정책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10여 개 이상 정당들이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과거 보수 성향 정당들은 한 개의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결집해 있었는데 네. 보수가 그만큼 탄핵 이후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경우 이번 총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이른바 반문재인 전선을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통합해야만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주도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 통합신당에 대한 기본 골격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죠? 기본 골격도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31일이었습니다. 국민 보고 대회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큰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우선 자유, 공정, 민주, 공화 이 4대 원칙을 천명을 했고요. 통합신당의 4대 원칙, 그리고 5대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안보 우선 복합외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 기조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인데요.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창의적 민간주도 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당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방향으로서 미래정당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생태계 구축, 미래세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고요. 또 이 밖에 소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선출직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당직 겸직을 금지하자 등의 이런 정책 아이디어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께서 보시기에 방향은 좀 잘 잡고 있다고 보세요? 불가피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지금까지 보수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가 주장하는 내용, 메시지, 이 컨텐츠가 잘못돼서 지지를 못 받았다기보다는 그 컨텐츠를 수행하는 사람들, 대표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던 어떤 바른 소리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만약 그런 어떤 내용의 어떤 건강성은 차치하더라도 보수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탄핵과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인적 혁신을 이 통합 작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 여부, 얼마나 목소리를 기울일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인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통합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물이고 서로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수 통합 이뤄낼 수 있을까요? 스펙트럼이 일단 너무 넓습니다. 우선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중도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좋지 못한,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경우에는 중도 영역까지 확장할 경우 본인은 빠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 중심으로 스펙트럼을 좁혔을 경우에 어떤 유기적인 결합도는 높아질 건데 어떤 대중적인 지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계, 당의 외연 확장은 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괄하는 네. 중도 보수 통합이 될 경우 외연은 굉장히 확장될 수 있고 중도 유권자들까지 보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잡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뭐냐, 보수냐, 중도냐, 아니면 진보가 섞인 중도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표 결집을 방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들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세력들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대우를 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고요. 지금 독자 노선 신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신당 과연 보수 통합 쪽으로 흘러갈까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이 어떤 중도적 방향 그다음에 개인 신당만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다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3지대에서 중도 실용정당을 창당해서 몸집 키우기를 할 겁니다. 세력이 형성되어야만이 어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M&A 할 때도 자산 가치를 올리려면 최대한 몸집을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아마 마크롱을 얘기하는 것도 과거와 같이 어떤 대규모 편대를 동원해서 세력화하기보다는 소수 정예로 대선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 기반, 세력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은 시행령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선거제도화에서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는 정당이 되겠다는 건데 네. 진보도 보수도 아닌데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세력화가 여의치 않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주도의 중도 보수 대통합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의 안철수 전 대표의 워딩은 안 가겠다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질 만한 제안이 아직 오지 않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본인의 상황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든지 극적인 통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어제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지지 기반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 정당은 불가능합니다. 네. 아직도 과거 실패했던 그런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네. 결국은 보수도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건강하게 살아남고 건강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균형점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 보수 대통합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수가 좀 제대로 통합하기 위해서 꼭 이런 부분만은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우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세력 통합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수의 문제는 신뢰도의 문제인데요. 이게 세력 통합, 다양한 그룹의 성향의 정치 세력을 결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수가 가지고 있는 수구적인 이미지를 이번 통합 과정을 통해서 좀 떨쳐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성장 중심 그리고 대북에 대한 대북 강경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주의에 호소한다라든지 이런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떨치고 좀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으로 환골탈퇴하는 그런 통합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충분한 환골탈퇴 과정을 거쳐서 좀 건강하고 긍정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보수가 만들어질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나요? 지금 개문 발차한 상황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인데 지금 발표를 한 건데요. 이 개문 발차는 위험성이 큽니다. 중도의 버스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통합의 과정, 통합의 어떤 합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 정작 중요한 세력은 탑승하지 않고 빠져버리는 그런 말뿐인 통합으로 갈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포용력이 필요한데 과연 리더십과 포용력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또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결국 핵심은 그 두 사람인데 네. 이 두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핑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젯밤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린 눈은 오늘 아침 9시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눈비가 그치고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